수술하고 나서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? 근데 수술하고 나면 겨드랑이 있는 피 밑이 다 갈리기 때문에 뭐 교감신경, 부교감신경 뭐 이런 신경들이 많이 좀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땀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. 알 수가 없어요. 대개는 좀 나는 경우들이 좀 있긴 있는데 대개 한 6개월, 1년 정도 지나시면은 혈관과 식전 조직들이 회복이 되면서 많이 호전되는 경과를 취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고 가끔 가다가 또 여쭤보는 분이 있죠. 불방 수술하면서 액지충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나요? 좀 위험합니다. 왜냐면은 수술하는 면이 달라요. 액지충 수술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있으면은 그때 옛날에 표피난경 할 때 설명드렸죠. 이제 모근이 있고 모근 옆에 땀샘이 붙어 있는데 액지증은 땀샘이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피부 바로 밑에 진짜 닭 껍데기 들듯이 들어서 이 피부 밑에 땀샘을 갈아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수술하고 유선 조직까지 떼놓으면 밑에가 너무 많이 갈려나가요. 그럼 피부의 괴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흉터가 많이 생겨서 팔을 들 때 팔이 땡기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같이 수술하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하시게 되면은 불방 수술을 먼저 하시든 액지충 수술을 먼저 하시든 하고 나서 따로따로 하시는 것이 훨씬 경과가 좋습니다. 그 다음 또 여쭤보는 게 있죠. 팔뚝 지방흡입도 같이 하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복불복이 있어요. 왜냐면은 부유목만 수술하더라도 가슴 쪽에 인대 조직이 팔에서부터 시작해서 겨드랑이 지나서 옆구리 쪽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인대 조직들이 있는데 수술하고 나면 이 인대 조직들이 땡겨요. 그래서 여기만 수술해도 팔끝까지 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팔뚝까지 같이 넣으면 너무 심하게 땡겨요. 그리고 수술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걸려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반 만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은 열심히 갈고 가는 걸로 갈고 이것저것 다 모양 보고 했을 때 한 2시간, 2시간 반 정도 걸리게 되는데 팔뚝 지방 흡입을 하려면은 그냥 불방은 바로 누워서 하지만 팔뚝은 엎드려서 하게 되거든요. 엎드려서 절로 들어가서 하게 되죠. 그러니까 자세도 바꿔야 되고 팔뚝은 또 양쪽이고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고 팔뚝도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게 돼요. 총 수술 시간이 3시간 반, 4시간 각 걸리는데 서전이 그 정도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뽑아내기는 좀 많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같이 할 수 있지만 좀 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근데 하는 경우도 있죠. 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 되는 거고. 그런데 따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 같이 하게 되면 좀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회복될 때도 그만큼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.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빠진 부분에 인대 조직 같은 경우에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이 있고 이렇게 불방이 있고 그쵸? 근데 이 팔 쪽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까지 하나 연결된 인대 조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. 승부 인대 조직이 연결이 돼 있는데 불방 수술할 때 인대 조직을 잘 좀 파악이 안 되는 환자들이 있거나 초기에 수술하셔가지고 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수술하실 때 끊어먹는 수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난 유선 조직을 잘 떼고 한쪽을 많이 잘라놨는데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죠. 팔뚝인데 팔뚝 끝이 조금 뭉뚱하면서 파져서 이런 식으로 얘가 뭐 좀 뭉뚱한 게 수술하기 전에 없었는데 생겨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인대 조직들이 쭉 있다가 유선 조직을 절제한다고 이거 끊어먹는 수가 있어요. 수축을 하겠죠. 이리로 땡겨 올라가죠. 끝단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불룩한 경우들이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조금 제거하기 힘들고 함부로 들어오려면 결국은 이쪽 절개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룩한 대로 절개를 놓고 들어가서 안에를 조심스럽게 깎아줘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.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할 때 인대 조직을 다 절제하면 안 되고 살려주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을 해줘야 된다. 제거할 건 제거하고 뗄 건 떼주고 살릴 건 살리고 인대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수술을 해줘야지 명확하게 깔끔하게 수술이 된다는 점이고요. 지방 제거는 승부지방까지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야지 좀 많이 들어간 양상으로 할 수가 있다. 특히 앞쪽 지방을 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. 그렇게 빨리 떼다가는 울퉁불퉁 날 수 있다. 불편할 수 있다. 그렇게 되는 거고요. 유선 조직은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남게 되면은 다시 유선 조직이 지방을 불러 모으기 때문에 다시 쭉 재발하게 된다. 우리가 지방 흡입만 할 것이냐, 유선도 뗄 것이냐. 근데 유선 조직은 거의 다 있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조금이라도 남은 건 다 떼주시는 것이 나중에 재발률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유선 조직은 수술하게 들어가면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. 자, 수술을 하고 왔을 때 이제 가끔 이런 경우들 있죠. 타원에서 수술하고 재발했어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. 뗐는지 안 뗐는지. 저 겨드랑이 초음파 봐야 됩니다. 초음파 보고 유선 조직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.
다 뗐는데도 지방만 남아있다. 그러면은 그냥 살이 찐 거죠. 환자분들이. 그런 감별에 대해서 추가 위선을 뗄 거냐, 지방까지 제거할 거냐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. 수술할 때 지방 제거하는 거는 이제 비급여죠.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이나 실비가 안 될 가능성이 많고, 위선 떼는 거는 의료보험 적용이 될 수가 있다. 대략적으로 불방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제가 교정을 하고 있어서 발음이 조금 말이 새는데, 그래서 어쨌든 불방 수술하실 때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. 나중에 또 영상을 제가 또 보다가 빠진 부분 있으면 또 추가 영상으로 또 빠진 부분 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